네, 안녕하세요. 저는 PR 325번 논문 Pixel Bolt Aligning Image Pixels with Text by Deep Multimodal Transformers라는 논문을 리뷰할 주성훈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논문은 그 이미지와 랭귀지 사이에 이제 jointly embedding을 해서 멀티모달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잘 작동을 하고 있고 랭귀지뿐만 아니라 이미지에서도 잘 작동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모달리티뿐만 아니라 이미지랑 랭귀지를 같이 이해해야 풀 수 있는 그런 크로스 모달리티의 태스크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VQA 같은 태스크죠. 이 질문이 있었을 때 그 이미지와 질문이 같이 입력됐을 때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yes, no로 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이미지랑 텍스트 모두를 이해해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크로스 모달리티 태스크의 예시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이미지들이 미리 주어졌을 때 어떠한 퀘스천, 그러니까 퀴리가 들어오면 그 퀴리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또 뽑아주는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버 같은 것도 크로스 모달리티로 이미지 정보와 텍스트 정보를 같이 이해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특징인 셀프 어텐션이라는 기법이랑 또 그로 인한 셀프 슈퍼비전의 결합으로 그 레이블링이 없는 굉장히 초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이미지랑 텍스트 사이의 컨텍스트를 잘 학습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크로스 모달리티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비주얼이랑 랭귀지를 같이 이제 크로스 모달리티 하는 태스크에서 어떻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히스토리가 논문에 소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CNN 피처를 활용한 논문이 2017년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미지에서 그 레즈넷 같은 CNN 모델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 피처랑 뭐 이제 여기에 나오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델인 GRU라든지 뭐 STM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또 텍스트에 관한 피처를 뽑아서 그 텍스트 피처와 이미지 피처를 각각 이용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이제 2017년에 나온 이 무탄이라는 논문이 여기서도 이제 벤치마크 모델로 활용됐고 이런 논문이 이제 CNN 피처를 사용해서 그 크로스 모달리티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논문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논문에서 얘기한 거는 이제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이라는 이 거대한 데이터셋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좀 더 잘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주얼 지놈 .or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한 이미지에 해당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 설명들이라든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레이블링이 된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이 한 이미지 안에서도 어떤 리전에 대한 설명들, 이것도 NLP죠. NLP에 대한 설명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는 것들이 다 있고, 그리고 뭐 애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그 애트리뷰트 간의 릴레이션십 같은 것도 다 레이블링이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퀘스천과 앤서, 뭐 이 이미지에서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뭐 이런 것들도 다 레이블링이 돼 있는 데이터셋이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이고요. 이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이 나옴에 따라서 크로스 모달리티 러닝이 좀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흔히 사용되고 있는 비주얼 백본으로서 그 전까지만 해도 CNN 피처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패스트 RCNN을 활용해서 피처를 뽑는 그런 네트워크로 활용됐다는 게 이제 이 논문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Bottom-up and Top-down Attention for Image Captioning and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는 11편 2018년 논문에서 기존에는 이제 Bottom-up 어프로치로서 CNN이 전체 이제 이미지의 피처를 구하는 것을 탑다운 어프로치죠. 탑다운 어프로치로서 CNN이 전체 이미지를 구해서 그 입력된 질문과의 연관성을 뽑을 수 있는 이미지 피처를 뽑는 데 이용했다고 하면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아니 사람이 보통 이미지랑 그 질문을 같이 보고 판단했을 때는 그 각 단어와 그 단어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부분을 생각하는 이런 바텀업 어프로치로 이해를 하지 않나라는 아이디어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 패스트 RCNN을 차용을 해서 각각의 그 리전을 추출하는 패스트 RCNN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패스트 RCNN으로부터 추출한 이미지 피처를
같이 그 랭귀지와 학습시키는 방법을 처음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퀘스천에 대한 피처, 인베딩과 그리고 이미지 피처는 이제 여기서 페스트 RCNN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한 피처를 활용하기도 하고 탑다운으로 또 전체 이미지에 대한 피처를 또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두 개를 합치는 것에서는 그냥 이렇게 벡터 연산으로 활용하는 게 나오고요. 이제 이 다음 논문에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은 대부분 이쪽 방향이 트랜스포머로 바뀐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패스트 RCNN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었던 계기는 이 패스트 RCNN이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리전 프로포절 네트워크까지 전체를 GPU로 연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거는 이제 PR 12번에서 진원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그 비주얼 백본으로 패스트 RCNN을 활용하는 게 어느 정도 정석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그 패스트 RCN에서 뽑은 리전 피처와 이미지 토큰, 아니 그 랭귀지 토큰 피처를 같이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그 멀티레이어 트랜스포머를 같이 사용을 했다는 게 그 다음 추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갖고 있는 특징인 셀프 어텐션이랑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그 전에 이미지가 아니라 그 텍스트를 트랜스포머로 학습시켰을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각각의 토큰에 대한 인베딩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이시라는 토큰의 인베딩을 유추하는데 다양한 그 센텐스 안에 있는 다른 토큰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취합해서 그 it에 대한 인베딩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버트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랭귀지 모델에 대한 특징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미지 피처랑 랭귀지 피처를 같이 학습시켰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또 어떤 토큰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그 트랜스포머가 셀프 어텐션 구조를 이용해서 학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앞서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이라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셋이 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그 셀프 스포비전으로 학습시킬 수 있어서 이걸 프리트레인드 모델 자체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서브 태스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에서 그 리전을 추출하는 패스트 RCNN 그리고 그 두 개의 피처를 퓨전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포머를 활용하는 이런 게 거의 대세가 되고 있고 지금도 거의 이런 논문들이 쏟아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덴스 커넥션에 대해서 또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 스트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인데요. 이건 이제 비주얼 정보와 랭귀지 정보를 각각 처리한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만들고 이걸 사이에서 또 이렇게 두 개를 섞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개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각각의 이미지와 그 랭귀지에 대한 인베딩을 퓨전시킨다라는 것이 그 투스트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고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논문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싱글 스트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하나의 이제 트랜스포머에 이미 그 랭귀지에 대한 인베딩과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을 같이 입력시켜서 그 하나의 트랜스포머 안에서 그 서로에 대한 조인트 트레이닝을 수행한다는 게 이제 싱글 스트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의 특징입니다. 대부분이 지금에서는 싱글 스트림 뉴럴 네트워크 어프로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활용했을 때 성능도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 뭐냐면 그 대부분의 이미지 피처를 뽑았을 때 그 패스트 RCNN을 활용해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먼저 활용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출한 이제 비주얼 피처이기 때문에 랭귀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이미지 피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게 이런 피겨 1에 나오는 예시에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비행기가 뭘 하고 있느냐 해서 이륙하고 있다 했을 때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 비행기가 전체적으로 비행기가 들어있는 이미지의 전체를 봐야 하는데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행기만 추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피처 정보를 모두 갖고 오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s the girl touching the ground?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람만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죠. 이 전체 이미지를 다 봐야 되고 이 부분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나 또 이런 동물이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서도 오브젝트 디텍션을 가지고 피처를 추출했을 때는 이런 질문들을 답하기가 어렵지 않냐라고 좀 공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좀 더 논문에 있는 말로 얘기하면은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면서 좀 소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형태라든지 오브젝트들이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뭐 배경이나 이미지의 분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과 어프로치는 그 바운딩 박스 모델에서 좀 벗어나서 전체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시키고 뭐 그다음 서브 태스크까지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저자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CNN을 활용해서 전체 이미지의 피처를 추출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 다음에 그 이미지에서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 아닌 CNN으로 전체 피처를 추출하고 거기에서 랭귀지에 대한 임베딩이랑 같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합치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런 것을 그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는 데에는 역시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태스크, VQA라든지 리트리벌이라든지 하는 서브 태스크를 나중에 수행시키는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픽셀 버트라는 구조를 프리트레이닝 시키고요.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아키텍처를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위쪽 부분은 이제 이미지에 대한 그 텍스트에 대한 임베딩을 수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걸 토크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 CLS 토큰이랑 SEP 토큰을 붙이고 거기서 이제 포지션 임베딩 붙이고 토큰 임베딩에 더해서 그리고 이거 시멘틱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또 더해주는데 이거는 정확히 그 논문에선 설명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미지의 시멘틱 임베딩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한 페어에 대해서는 하나의 시멘틱 임베딩을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 다양한 페어들이 있을 때 그 페어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센텐스 인코더에서 나오는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CNN을 활용한 비주얼 인코더. 그래서 이미지에서 그 피처를 추출하고 그 추출된 피처를 이렇게 또다시 합쳐서 SCP 토큰을 사이에 두고 이미지 피처와 랭귀지 피처를 합쳐서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1번으로 표시된 그 바운딩 박스 모델, 그 페스터 RCNN을 사용하는 대신 그 레즈넷 50이라든지 레즈넥스트 152 같은 일반 CNN 모델을 활용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 여기서 피처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피처 맵을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100개의 피처만을 랜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티니스라든지 또 컴퓨테이션 코스트 이걸 모두 사용하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사실 100개의 피처라고만 해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다른 그 리전 그 페스트 RCNN을 활용한 모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 랜덤으로 100개의 피처만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로버스트니스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줄이는 것에 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트랜스포머를 그 ITM,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랑 그리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 픽셀 버트의 세 가지 주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은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첫 번째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주얼 피처가 토큰을 예측하는 데 활용함으로써 두 개의 모달리티 사이가 매핑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활용되는 데이터셋은 MS 코코 캡션이라는 이 이미지랑 이미지에 대한 캡션이 들어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비주얼 지놈이라는 이 바운딩 박스와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설명이 모두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그 텍스트 인베딩이랑 이미지가 같이 들어왔을 때 이 해당 부분을 0.15의 확률로 마스킹을 합니다. 그 토큰을 마스킹을 하고요. 그 랭귀지의 토큰을 마스킹을 하고요. 그 마스킹된 토큰이 실제 뭔지를 맞추는 그런
태스크를 하면은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랑 그 센텐스의 정보를 모두 활용해서 이걸 맞출 수 있어서 이 모두 그 조인트된 정보를 트랜스포머가 학습시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이 논문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이전에 많이 사용됐던 그 멀티모달 트랜스포머에서 유니터라든지 VLBERT라든지 LXMULT라는 다양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트랜스포머들에서 모두 활용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입력한 다음 그 문장이랑 이미지를 같이 입력했을 때 정말 그 문장을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장이 맞는지를 맞추는 태스크인데요. 이제 실제로 그 맞는 데이터셋을 갖고 오면은 그게 true라고 레이블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임의로 그 설명 캡션을 바꾸게 되면 이걸 false라고 레이블링을 해서 그 true랑 false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샘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거는 그 실제 데이터셋 매치된 그 페어랑 같은 수의 언매치되는 이 이미지 센텐스 페어를 만들어서 학습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은 이 앞서 설명드린 MLM이랑 ITM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고, 셋업 같은 경우에는 CNN에서 사용하는 그 셋업은 SGD랑 러닝 레이트는 이렇게 사용했고요. CNN이랑 트랜스포머에 사용하는 그 러닝 레이트랑 그 러닝 레이트가 다르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트레이닝은 굉장히 많은 GPU를 활용해서 좀 많은 양의 계산을 활용을 했고요. 굉장히 큰 연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장비를 사용한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은 장비를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다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제 VQA,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질문을 이미지 부분과 퀘스천 부분을 같이 이제 입력을 시키면은 이게 yes인지 no인지 맞추는 그 바이너리 답변으로 맞출 수 있는 VQA의 태스크인데요. 이렇게 해서 픽셀 볼트를 입력시키고 CLS 토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 프리트레인된 픽셀 볼트에서 그 또 파인 튜닝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배치 사이즈랑 18개의 폭을 돌려서 파인 튜닝을 과정을 거쳤고요. 그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것도 사용했고요. 그랬을 때 성능표를 보시면은 이 기존에 있는 그 방법들이랑 비교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2017년에 나온 CNN 피처만을 사용하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은 무탄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버텀업 탑다운 네트워크이라서 그 페스트 RCN을 처음으로 사용한 그 2018년 논문이고, 그다음 여기서 사용되는 이 5개의 논문 같은 경우는 페스트 RCN을 사용하고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서 또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파인 튜닝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논문들인데, 이 논문들, 그러니까 페스트 RCN을 사용하는 논문들보다 이 픽셀볼트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픽셀볼트 R50 같은 경우에는 그 CNN 피처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로서 레즈넷 50을 사용한 거고, 이 X152 같은 경우에는 레즈넥스트 152를 사용했습니다. 더 좋은 CNN을 사용하면은 좀 더 성능이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뒤쪽에서도 어블레이션 그 태스크로 또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이 논문들이랑 지금 제안한 방법이 차이는 그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픽셀 레벨에서 이미지 레프리젠테이션 학습하는데 이게 성능에 좀 도움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Natural Language for Visual Reasoning for Real이라는 이 태스크인데, 이것도 다른 논문들에서도 또 사용하는 태스크를 또 벤치마크 태스크입니다. 이것은 2개의 픽셀 볼트를 사용해서 퀘스천, 그러니까 하나의 퀘스천이 들어왔을 때 그 퀘스천에 해당하는 또 그 퀘스천이 설명하는 그림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과 그 퀘스천은 같고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각각 그 다른 픽셀 볼트에 학습시켜서 이거에 대한 CLS 토큰에 대한 인베딩을 얻고 이걸 콘캣해서 또 이게 true냐 false냐를 맞추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시키는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달아서 이걸 계속 학습시키는 과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학습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그랬을 때 성능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성능이 또 좋게 나타났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유니터라는 논문에서는 이 방법이랑 이 방법 두 개를 다 각각 사용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이미지 사이에서 또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조인틀리 학습시키는 트랜스폼에서 조인틀리 학습시키는 그런 기법을 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 픽셀볼트보다 좀 좋은 학습인데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픽셀볼트 메서드와 마찬가지로 그 각각 개별 이미지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 픽셀볼트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가 좀 독립적으로 트랜스포머 학습시켰을 때에 한해서는 기존의 그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들에 비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그 TR이라는 거는 여기서 TR이랑 IR 각각에 대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TR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적합한 텍스트를 검색하는 태스크고요. IR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는 이제 recall at K, 그래서 모델이 검색 결과로 K개를 냈을 때 실제 연관된 아이템이 몇 개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퀴리랑 이미지를 같이 픽셀볼트에 입력한 다음에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여러 개 있겠죠. 만약에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하나 주어졌을 때 이미지가 되게 다양하게 바뀌게 될 텐데 그걸 각각을 다 렐레번스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 렐레번스 스코어 기준으로 상위 검색 이미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렐레번스 스코어가 높은 이미지를 상위 검색 결과로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위 K개를 갖고 왔을 때 그 안에 정답이 몇 개 있느냐에 대한 지표를 낸 건데 그랬을 때 유니코더 VL이라는 또 논문이랑 유니터라는 논문이랑 비교했을 때 픽셀볼트가 TR이랑 IR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결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또 MS 코코 데이터셋을 바꾼 다음에 성능 같은 태스크를 수행한 건데 MS 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를 한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픽셀볼트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대한 전체 디스크립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점에서 픽셀볼트가 이미지의 그 개별 픽셀과 랭귀지 사이의 어텐션을 잘 학습했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3개의 그 서브 태스크에서 다 이 픽셀볼트라는 구조가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결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서 과연 어느 부분이 이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기여를 했는가를 봤습니다. 이 부분 이제 순서대로 여기서는 이제 백본이고 여기서는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1번 실험에서는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M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MLM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수행을 했을 때는 점점 그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태스크가 프리트레이닝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부분은 이제 여기서 모든 프리트레인드 태스크를 수행하고 나서 샘플링 메소드,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 풀링한 다음에 그 피처 맵에서 100개의 임의로 그 피처들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그 과정을 했을 때가 좀 더 성능이 좋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제안한 랜덤 픽셀 샘플링이라는 아이디어가 성능을 좋게 만드는데 좀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비주얼 백본을 레즈넬 50에서 레즈넥스트 152라는 더 좋은 그 CNN으로 교체했을 때도 성능이 더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레즈넥스트 152보다 더 좋은 CNN을 활용하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된다고 논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인트로에서 얘기한 패스트 RCNN 같은 그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장점을 또 여기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스터디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바운딩 박스 모델에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분을 보고 잘 수행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룸이라는 단어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미지에서 이 룸 전체, 이 이미지에서 전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에서는 그 룸이라는 거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캣 같은 것도 잘 어텐션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맨이라든지 커팅,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래스 같은 부분도 전체 CNN을 활용해서 전체 그 픽셀 피처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스트 RCNN을 활용한 방법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그런 단점으로 표시된 그 사람이 땅을 지면을 터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그거에 대한 성능을 다른 네트워크랑 비교한 게 없어가지고 저는 좀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질문들만 모아서 이 픽셀 볼트가 잘 맞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네,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NN 베이스드 비주얼 인코더랑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결합해서 픽셀볼트라는 걸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픽셀볼트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구축하고 또 프리트레이닝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을 해서 좋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랭귀지드 모델이랑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는 두 개의 그 프리트레이닝 메소드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4가지의 다운스트림 비전 앤 랭귀지 태스크를 수행했고, 그 멀티모델 태스크를 수행했고,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이 로버스트니스를 위해서 랜덤 픽셀 샘플링 메커니즘이라는 걸 제안했는데, 이게 아무튼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좀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퓨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셉추얼 캡션 데이터셋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프리트레이닝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를 픽셀볼트에 적용 가능한지를 좀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남아서 좀 더 이 논문에서 좀 아쉬운 점을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기존에 아까 설명드린 이미지 리전을 추출하는 그런 네트워크에서 질문에 대한 토큰이랑 그 각각의 오브젝트 태그, 이걸 같이 3개를 학습시킨 오스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전 피처를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또 되게 VQA랑 NLVR2에서 되게 성능이 좋게 나왔어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5랑 77.2인데, NLVR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좋게 나와가지고, 사실 이 논문에서는 그 전체 CNN으로 픽셀을 갖고 온 게 좀 색다른 아이디어긴 하지만, 리전 퓨처가 또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운 점이 들었고요. 이런 아쉬운 점이 드는 이유 중에 또 더 큰 이유는 이 픽셀볼트를 트레이닝 하는데 굉장히 많은 또 자원을 활용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픽셀볼트에서 각각의 그 리전에 해당하는 피처들을 추출하는데 이제 100개를 임의로 추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 100개의 피처, 각각의 피처가 2048 디멘전을 갖고 있고, 그 패스트 RCNN을 활용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4개의 여기서 활용하는 피처는 그러니까 2048 곱하기 4 혹은 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적은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피처를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싱글 테슬라 P100만 사용해도 학습을 가능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개 엄청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좀 물론 이 논문에서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성능은 좋게 나왔지만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